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지요. 러셀 크로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내용들은 뭐 다 아실 거니까 코모도스 황제의 단검을 맞고 그 상처를 갑옷에 가려진 채 결투를 벌이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정치 세계는 알게 모르게 코모도스의 검을 맞고 사라져가는 참 촉망되는 청년 정치인들, 촉망되는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의 험지에서 이제 이겨온 전재수라든지 국민의힘의 그 김재섭 의원입니까? 또 험지 이긴 이러한 사람들 외에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인 경력이 없이, 물론 정치의 경력과 번가는 사회적인 경력을 가진 분들이 정치계에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대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선거라든지 어떤 단체의 행동에서 전투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세력 안에서 코모도스의 검을 맞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는 한호와 그를 부를 이름이라는 갑옷에 가려진 채 그 검은 피를 흘리면서 그 전투의 마지막 날까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참 특별히 발탁이 되었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그래서 선거전에서 이제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혹자들은 뭐 셀카 찍으러 다니나 하고 이런 혹평을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은 건 확실해요. 뭐 지금 뭐 과거에 독재 정치나 군부들하고 싸우지 못한 사람들이 개연하게 뭐 자기들이 어떤 정체성을 나타낸다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뭐 욕을 하고 이러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 50대로서 참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이 코모도스의 검을 맞은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 봤느냐? 그러니까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나 서울의 김재수 의원이나 이런 사람 다 다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갑자기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렛대가 있는 거예요. 지게를 세우게 되면은 그 막대기를 꺾듯이 그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막대기를 빼버리면은 그게 바로 코모도스의 단검을 맞는 거예요. 막시무스 데시무스 메리디우스 로마 펠릭스 군단의 군단장이 검투사의 신세가 되어 맞는 것처럼, 그리고 구경하는 관중들은 그 펠릭스 군단의 군단장이었던 막시무스 데시무스 메리디우스가 갑옷 안에 가려진 채 검은 피를 흘리면서 결투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 정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무엇이냐? 한창 그 선거 중간에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문제라든지 뭐 쓸데없이 이상한 뭐 칼을 쥐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언론의 출신의 대통령실의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갑자기 그 공천 문제로 이제 하나의 그 이제 크레임이 생겼잖아요. 심지어 이제 광주시에서 검찰 출신으로서 열심히 일했던 어떤 분은 자기가 비례대표의 당선권 안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당을 탈당한다 하니까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민생특보로 임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L 의원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잖아요. 그것이 뭐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병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당면한 어떤 리스크보다도 더 큰 거였어요. 왜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지 않는 힘의 지렛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싸움을 한 거죠. 그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 참패로 끝이 나는 건데, 뭐 실제로 따지면 선거 참패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이 한 5, 60% 만들어준 거예요, 지역구를. 저 민주당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직 아첨과 어떤 그 맹종으로 치닫는 이런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과거의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도 비례대표가 조국이 찍어주려고 가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1번을 찍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이고 선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풍토도 우리 발전적인 자라나는 키워야 되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노회한 정치인들이 코모도 저금을 찌르면 안 돼요. 민주당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90년대, 80년대 정치할 때는 보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꼭 비선 조직에.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코모도스의 단검을 맞고 쓰러진 한 위원장은 뭐 자기도 나름대로 또 수고했는 비대위원들하고 뭐 심주린가 17인가 모임을 식사를 같이 하고, 대통령이 초청에는 몸이 아프니 못 간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그 전에 그 L 의원은 보면은 자기가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있을 때 넣어가지고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 또 낙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인사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싸움이 국민의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세계라는 게 참 비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든 정치인들은 절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주고,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은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줘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는 50대가 나와야 돼요. 70년생들, 80년대를 통해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이제 우리 60년대 이상, 뭐 또 50년대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밑에 뭐 국회의원들 줄 세우고 아첨하게 하고 맹종하게 이렇게 해서 나라에 그 어떤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나이 많은들이 갖고 있는 노회한 전술을 쓰면 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내대표 누가 한다든지 이런 거. 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총선 기간 중에 한 위원장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다 더 끝나고 나니까 홍준표까지 막 보태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한 위원장 그런데 굳건하게 어떠한 그 마음에 어떠한 그 분노라는 걸 갖지 말고, 딱 선택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정치 세계에서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약속처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게 길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형이상학적인 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되려가면은 그 로마의 황제처럼 펠리스 군단의 군단장을 결투를 하기 전에 자기의 단검으로 허리를 찌르고 갑옷을 입혀가지고 결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자라야 합니다. 험지에서 승리하는 그 국민의힘의 그 의원같이, 또 부산 험지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의 그 의원처럼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